안녕하십니까. 주식신문고 평택촌놈 정호영입니다. 2주 전만 해도 1900선 지지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950선이 돌파가 된 상태인데요. 현재 지수대는 제가 볼 때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하면 2000포인트 회복해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1900선 이탈이 될 텐데요. 아마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겁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좋은 상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 지금 전화하셔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는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cntv.co.kr로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를 클릭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매주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샘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유료 방송 이용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멘토가 나오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외유 내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띠,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형근, 최명석 멘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김형근 멘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한 주간은 좀 수익률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그래도 나름 좀 편안한 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시장 코스피 지수도 1950포인트를 다시 돌파되는 흐름도 나타났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560포인트 종목들별로는 약간 차익 매물도 나오는 그러한 흐름도 좀 나타났지만 56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잘 지켜주는 양시장 모두 좀 견조한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은 심적으로도 좀 약간 편안한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께서는 이번 주 어떻게 리딩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 저도 거래소나 코스닥에 갈 것 없이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IT주 또 코스닥에서 제약주라든가 여러 가지 주식들이 좀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익도 약간 나왔고요. 좀 편안한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께서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주식신문고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핫 이슈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미국, 유럽 훈풍의 코스피 1960선 회복 마감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방어주의 홀시적까지 통신주 연일 강세. 세 번째는요, 개성공단 전원철수 남북 경협주 된소리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시황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업종 테마와 관련된 것들 이제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김형근 멘토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유럽 쪽에서 이제 기대했던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 프랑스도 그랬고요. 상당히 먼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좀 그러한 좀 반응들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됐다면 시장은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 좀 하락의 압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럽 시장보다 오히려 또 미국 시장이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우리 증시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1950포인트를 돌파하고 1960포인트 차트적으로 보면은 200일선까지 이제 돌파되고 안착되는 그러한 흐름까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 같은 경우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기인 것 같고요. 1900선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조금 확신을 가져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유럽 쪽의 금리 인하과 관련해서 이런 미국의 어떤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국내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고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좀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통신주의 흐름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단기간 안에 급등의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자금의 어떤 흐름, 대안주의 어떤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한 어떤 실적 개선의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안주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약간의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고요. 통신주들 같은 경우.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여지고, 이러한 대북 관련한 리스크 부분에서는, 일단은 경협주의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해보자면, 현재 대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가고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금 사절단을 보내는 그러한 부분을 봐도, 우리가 이제 대북에 대한 그러한 그동안 외국에서 우리 국내 시장을 봤을 때 그런 대북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좀 절하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 부분도 좀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돼가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시장 정리를 해주시겠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핫 이슈는 약 4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북한과 남한 간의 개성공단 철수를 놓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7명이 오늘 이게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남북한이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빨리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요. 특히 개성공단이 빨리 정상화돼야 회에서 볼 때 남북 간이 개성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리스크가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남북 간의 평화와 개성공단은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는 호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호재가 별로 없었고 통신주가 강세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3, 4년 동안 봤을 때 통신주가 이렇게 강세인 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LG유플러스가 2주 동안 37%의 놀라운 상승률을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 통신주의 주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금리 완화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비재성이라든가 내수주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주가 많이 상승할 것 같고 거기에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시장에도 좀 봄바람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인하설이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금리 인하가 돼서 좀 주식시장에 봄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원격 진로인 헬스케어 주식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집에서 병원에 가서만 치료를 받았던 것을 이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의료 정밀 기기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헬스케어 주식이라든가 의료 정밀 기기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삶의 질이라든가 복지 정책 또 주식시장의 좀 안정과 상승 추세를 위해서라도 좀 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동향을 체크 좀 해드리겠는데요. 사실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성 전문가께서 한번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분히 도표를 보면서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3일이라 5월 달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5월 3일까지 왔던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3조 887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721억 매수, 선물은 2만 4천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 6월물 선물에서는 약 2만 7천 계약을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계속 이렇게 매도를 증가하고 있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거래소를 2조 3천억 매수, 코스닥 4,314억 매수, 선물은 17,000 계약을 매수했고요. 6월물까지 봤을 때는 약 2만 2천 계약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현재 거래소에서 9,037억 매수, 코스닥은 약 4천억 매도, 선물은 6,545계약 매수를 했습니다. 6월물을 봤을 때 3,599계약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세 증가, 개인은 보통 수준인데 시장이 좀 양분화된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은 매도세, 특히 기관과 개인은 매수세로 이렇게 양분화됐는데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표로.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근 멘토께서 특별히 보고 있는 어떤 수급 동향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외인들의 매수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선물 쪽에서도 뭐 매수를 좀 강하게 했다가 다시 또 매도가 나오고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조금 노라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더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에 그러한 수급적인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좀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좀 많이 잡히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에 돌파를 다시 해서 좀 안착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수에 대한 시장의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부분을 좀 시사를 좀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죠.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상승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LG U+라든가 지난주에 상당히 특징적인 종목이었죠. 이런 통신주가 좀 보이고 있고 자동차주인 기아차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최근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한 그러한 자동차주들의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부품주들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B금융이라든가 뭐 삼성화재, 뭐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지금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수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테크인, 삼성 전기 이러한 전기전자 쪽의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 그렇다면 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수급의 특징은 우리가 시장의 지난주 흐름에서 보다시피 IT 쪽, 전기전자 쪽의 흐름과 그리고 자동차 쪽, 기아차의 흐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통신주 이런 정도의 지금 수급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기관의 수급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쪽을 지금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쪽에서 좀 지속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기관의 어떤 매수세를 좀 보면 삼성전자가 역시 가장 많이 좀 매수가 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가 또 눈에 띄는 모습이죠. 자동차주들의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그런 낙폭 민감주들의 어떤 대형주들 이러한 반등들을 좀 기대를 하고 이러한 투자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보면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SK텔레콤, KT, 통신 쪽 좀 겹치는 모습이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제일모직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겹치는 쪽을 보면 IT 쪽 역시 좀 동시에 그러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역시 좀 겹치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 쪽의 흐름과 통신 쪽 이 정도의 지금 의미 있는 수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그런 흐름을 보자면은 이런 낙폭 민감주들의 어떤 편입, 대형주들의 편입을 좀 주장을 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좀 분분해지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약간의 또 차익 매물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럼 코스닥 쪽도 한번 더 이어서 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는 셀트리온이 가장 위에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디톡스 쭉 종목들을 보시면 뭐 다음이라든가 윈스테크넷, 인터파크, 성광밴드, 덕산하이메탈, SK 브로드밴드, GS 홈쇼핑 같은 경우 뭐 계속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슈프리마 이렇게 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이 특징을 좀 보면 어떠한 좀 섹터의 수급이라기보다는 좀 종목별로 좀 흐름들이 나타났고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런 섹터들 종목들 중에서 약간 조정받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죠. 이를테면 IT 부품주 같은 경우 좀 음봉을 좀 길게 맞는 그러한 조정도 좀 나타났었고요.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밸류가 좀 높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러한 과정도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좀 지난주와는 다르게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죠. 성광밴드라는 이러한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띄고요. SK 브로드밴드, 윈스테크넷 같이 뭐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해서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러한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또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코스닥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종목도 좀 살펴보면 SK 브로드밴드가 가장 뭐 상단에 잡히고 있습니다. 통신 쪽이 잡히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오늘 KG 모빌리언스 전자결제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보여지고 있고, 뭐 이지바이오라든가 삼천리 자전거 뭐 계속 신고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게임 쪽에서 뭐 조이맥스 이러한 종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테크넷, 뷰웍스, 성광밴드가 지금 외인 기관의 동반 매수에 좀 포착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조금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종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과연 중성주가 계속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낙폭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의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을 또 우리가 노려야 되는 시기인 것인가 좀 조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최명성 멘토께서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주 그 시가총액 20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통신주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SK텔레콤, KT가 강세였고요. 또 삼성전자의 상승세로 인한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하로 인한 자동차주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은 차트를 봐야 제맛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9만원짜리가 오늘 장중 한 21만 4,500원까지 한 3일 만에 한 1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강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KT가 어제와 오늘에서 한 8%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현대차가 많이 떨어지다가 그 ECB 금리 인하 등으로 해서 약간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약간 상승 추세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동종업종입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 부품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약간 상승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까지 동반 약간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가총액 20종목은 통신주와 삼성전자 관련주, 그다음에 현대차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김영근 멘토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코스닥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는 약간 좀 다른 흐름들도 좀 보여질 것 같은데요. 일단 시총의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면 좀 하락은 좀 멈추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신규적인 매수의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좀 앞으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견조한 추세를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한 3일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떤 조정의 좀 마무리 국면이 진행이 되는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 좀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CJ 오쇼핑 여전히 뭐 견조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좀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8,000원, 32,000원 이런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동서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추세적인 부분이 이탈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지금 고가권에서 약간 횡보하는 그러한 흐름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최근 통신주들의 어떤 강세에 이어서 같이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견조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상단 부위를 좀 박스의 상단 부위를 좀 돌파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GS 홈쇼핑도 여전히 뭐 추세적인 부분 훼손이 안 된 상태고요. CJ ENM도 마찬가지죠. CJ ENM 서울반도체 뭐 비슷한 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좀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좀 박스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지금 560을 돌파하고 나서 약간의 숨고르기의 그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많이 빠진 후에 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SFA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시젠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이 종목 또한 길게 보자면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 이 종목은 조금 흐름이 최근에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쪽에서 좀 견조한 상승세를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인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젠백스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한가까지 갔었고 좀 이러한 모습들이 좀 약간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종목들이 좀 약간 우려감이 또 다시 한번 좀 나타나는 그러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 아직도 이렇게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강한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흐름을 좀 보자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들 좀 견조하고 덕산하이메탈처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도하는 IT 부품주 이런 쪽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이 아닌가. 다만 이 엔터주가 좀 약간 하락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네요. SM이 지금 음봉을 좀 길게 맞으면서 급락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엔터주에 대한 앞으로 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기존에 그런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종목별로 잘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도 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코스닥 쪽의 강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철저하게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업종과 테마 두 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뭐 통신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분이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근데 다른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김영구 멘토께서 정리해 주세요. 예, 통신 쪽 말고 이제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자동차주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엔저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상당히 좀 하락을 지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해외 판매에 대한 그런 점유율 회복, 미국에서의 점유율 회복 부분이라든가 판매량, 4월 판매량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내수 부분은 역시 이제 부진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해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상쇄시켜주면서 4월 판매량 부분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부분에서 낙폭 민감주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반등을 좀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그 엔저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이제 지속성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자동차주들의 실적 부분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실적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강한 반등을 주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좀 반등의 흐름, 혹은 좀 박스권의 흐름 이러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부품주들의 흐름이 오히려 더 견조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호실적을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강한 그러한 상승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타의 지금 뭐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셔도 뭐 SL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현재 지금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뭐 화신 뭐 이러한 종목들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뭐 성우하이텍 이러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다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전히 좀 부품주에 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징 업적으로는 이렇게 자동차 쪽을 좀 잡아봤고요. 테마 쪽까지 좀 말씀을 바로 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저는 이제 봤던 테마가 바로 이제 셰일가스 관련 이러한 테마 쪽이었었는데요. DK락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3일 전에 좀 강한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말고도 또 SH 에너지화학 이러한 종목들도 셰일가스 관련주로 보여지는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동안 셰일가스 테마가 시장에서 좀 잊혀지는 그러한 흐름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 테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선 멘토께서 특징 업종 좀 정리해 주시는데요. 네. 그 통신하고 자동차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그것도 얘기해 주시지만 네. 다른 거 준비하신 업종 그쪽에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 물론 통신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는 우리 김영근 멘토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지나가고요. 저는 헬스케어 관련주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강세로 인한 심텍, 덕산 하이메탈, 아나페스 등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여주면 좋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괜찮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유비케어 종목 한 종목만 쳐보겠습니다. 현재 향후 셰일가스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종목으로서는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또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유비케어 이 주식이 바닥에서 현재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헬스케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건 신규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박근혜 정부 들여서, 헬스케어 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주식이 향후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관련주인,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있지만, 비트컴퓨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지금 바닥에서 시작 중이에요. 최저점에서 바닥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를 잘 보시고 공략하시면 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 한 종목씩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김영근 멘토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예, 저는 이번 주 특징주로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호실적을 발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방 산업이 바로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피팅 업체죠. 그래서 그런 전방 산업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좀 호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또 고마진 제품들 이러한 수익성이 좀 좋아지면서 2분기 때도 더 수익성의 개선이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3거래일 연속 양봉을 형성하면서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또 상승의 수급의 주체를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기관 외인들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을 했는데요.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큰 매수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투신이라든가 기금 쪽에서도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좀 특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좀 횡보를 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지고 있고 이평선 자체가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이평선 자체가 지금 수렴돼 가고 있는 이러한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주인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특징주 한 종목 점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 특징주는 뭐니 해도 LG U+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를 한번 좀 틀어주세요.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지금 방금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향후 통신주가 갈 수 있다. 그래서 LG U+가 좋은 자리인데 정확히 열흘 전에 보시면 이 자리에서 오늘까지 해서 약 37% 정도 수익률이 나온 것 같아요. 또 아침 방송에 제가 한 2번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 정확히 집은 것 같습니다. 또 운이 좋았던 것도 같고요. 예, 통신 서비스 무선통신 관련 회사입니다.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결합한 회사인데요. 이동통신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LG그룹 계열 회사입니다. 현재 그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꽃 중에 꽃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LG U+가 가장 특징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지금부터 주식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는요. 지금 전화하셔도 됩니다. 02-3153-2619가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0110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entv.co.kr을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샘프레스에서 제공하는 1개월 이용권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아, 누가 오래간만이죠? 청천 천룡이요. 아, 예. 정말로 참 항상 뵙고 싶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여기는 이제 서울경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어쨌든 계속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옛날부터 저기 가끔 나시면 저 양반이 한번 전화 통화 좀 했으면. 아, 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어느 종목을 상담하시려고요? 저는 저기 코스닥에 있는 프로텍이에요. 예, 프로텍은 그러면 김영근 멘토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가 직접 질문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담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소이권 네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프로텍을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1,100원이에요. 11,100원에요. 네, 한 20% 돼요. 11,100원에 20%요. 이 종목을 어떻게 좀 편입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관심. 방송 보고요.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가 저 손절매를 하고 그걸로 들어갔어요. 예. 그거 들어간 지가 한 20일 되네요. 20일 정도 되셨다고요? 네, 그런데 사무 행보하다가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 11,600원, 어저께는 11,700원까지 올라가도 오늘 11,600원 되네요. 예,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가 지금 회복이 되시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얼마나 좀 더 예. 갈라는지. 그 종목을 어머니께서 직접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데서? 제가 테레비 보고서 선택했어요. 방송에서 좀 추천이 됐던 종목인가요?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것이 전망이 좋고 괜찮은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이고요. 제가 네.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네. 예, 뭐 잘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만 그래요? 예,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을 잘 편입을 하셨고 다만 이제 네. 매수의 시기가 좀 빠질 때 음봉이 나올 때 좀 매수 시기가 그때 조금 약간 우려감이 좀 드는 시기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시 좀 회복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까요. 제가 전화 끊으시고 잘 상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좋게 좀 그 상황이 앞으로 추세하고 수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에 매도하고 손질을 안 하고 그냥 잘 가는 건지 잘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스마트폰 장비 그러한 부분에서 매출 신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확인을 일단 해보면 가장 여러분들 항상 이 기업들을 선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확인하는데 불과 10초도 안 걸립니다.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 영업이익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작년에 상당히 좀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장비 이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양호하고 그러한 지금 스마트폰의 증가 부분,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현재 이제 LED 장비 쪽도 동사가 좀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긴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부분에서의 어떤 모멘텀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의 뉴스를 좀 봐도 현재 지금 오늘 뉴스죠? 오늘 4월 30일 오늘 뉴스가 아니네요. 4월 30 뉴스에 보시면 벤처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또 변경이 소속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러한 또 상한가 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 부분 차트를 좀 보시면 좀 기술적으로 봐도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끼도 좀 있어 보이고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차트를 좀 시청자분께서 보신다면 현재 지금 제가 이 화살표로 가르치는 이 거래량들을 좀 보시면 거래가 좀 많이 유입이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자금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그때도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 모습 자체도 계속 거래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들어왔던 그러한 자금들이 좀 이탈이 되지 않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주봉을 한번 또 살펴보면 현재 지금 이러한 직전 고점 구간에 약간 소화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 매물 구간에서 월봉을 보시면 더 그러한 모습들이 좀 표시가 나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률이 분명히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직전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1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보고 더 홀딩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에 대한 부분은 매수를 11,100원에 하셨는데 손절 부분은 11,000원 선, 좀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 그 정도 잡으시고, 크게 손절할 부분보다는 상승의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13,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예, 다원시스. 아, 다원시스요? 예, 예. 네, 다원시스는 최명석 멘토께서 직접 상담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얼마의 비중은 몇 프로 정도 사셨습니까? 그 비중이 좀 한 70%예요. 8,150원. 아, 그런데 이 차트를 좀 잠깐 보여주시면요. 차트 그림을 좀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우리 선생님께서 공부해서 사신 겁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 소문 듣고 사신 겁니까? 그 공부도 뭐나 주식 그 뭡니까? 그 세정부에 창조경제하고 나오길래 이 기술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갖고 샀는데. 아, 그러세요? 네. 네, 아니, 주식 하신 지는 오래 되셨나요? 예, 좀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저는 차트를 좀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화살표 보면,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상한가 한 2개 정도 오면 바로 이렇게 밑으로 급히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많아요.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 주식이 지금 자리는 애매합니다, 현재. 자리는 딱 그 박스권에서 중간 부분인데요. 현재 7,000원대와 현재 8,000원대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만지는 뭐 주포라든가 그 사람 마음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요. 밑에를 보니까 이게 신용비율에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8 정도 왔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자리는 애매하는데 신용비율이 6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비율이 보통 8에서 10 정도 가면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무제표도 좀 봐드렸지만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70%라는 것은 너무 많고 이 주식은 향후 보실 때 조금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식이에요. 왜냐면은 수익이 한 20% 정도 났다가 바로 급락입니다. 이것도 보면 상한가 갔다가 바로 뭐 급락. 이 앞에서 보면 이것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상한가 갔다가 거의 뭐 한가 2방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30%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현재 매수가가 8,150원이면 현재 한 7% 정도, 6% 정도 손실이 나는데 요즘 장에 6% 손실은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미련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팔까 그 연구를 해보시고요. 현재 올라가실 때 약간 상승 추세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차 8,250원. 만약 이 주식이 제가 분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분봉에 60분봉에서는 전환점이 와 있고요. 30분봉, 10분봉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좀 1차 8,250원 목표가입니다. 1차 8,250원 좀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2차는 8,5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매수가가 8,150원이니까 8,250원 갔을 때 무조건 절반 던지십시오. 무조건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8,500원 갔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다 던지시되 향후 우리 선생님께서 주식을 하실 때는 이 도표를 보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 주식이 오늘 86,000주, 어제 94,000주, 평균 한 18만 주, 16만 주인데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 최악 그 주식수가 한 20만 주, 30만 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주식을 하실 때는 최소한 30만 주, 한 50만 주 이상에서 노는 주식을 하시고요. 재무제표는 좋은 것 같아요. 재무제표는 뭐 이 주식의 재무제표는 아주 좋아요. 보니까 뭐 3년 연속 거래량이 매출액이 증가 중이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유보율도 뭐 770%니까 양호한데 조금 차트상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상승 추세니까 잘 보시고요. 가지고 가실 때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운시스가 코스닥 종목인데 이번에 그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도 그 뭐 한 3, 4일 만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또 그 GS 건설이라든가 뭐 건설주도 뭐 한두 달 만에 뭐 30%, 40% 손실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마시고 상승 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승 시에 우리 선생님께서 사신 가격 8,250원, 8,150원을 넘어서 8,200원이나 8,250원 보시면 절반 정도 매도. 만일 이 주식 살아서 상승 추세는 8,500원에서 다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400원입니다. 그래서 7,400원 정확히 지켜주시고 여기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다음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휴비치요. 네, 휴비치요. 네. 네, 휴비치는 김영근 멘토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매수가가 얼마 하세요? 휴비츠가 19,600원이요. 19,600원이요. 수익 구간이시네요. 수익이 꽤 나신 것 같은데요. 한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그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십니까, 아, 지금? 예, 예. 예. 제가 단기가 10% 보고 예. 시작했는데요. 예. 그 계속 가져가야 할지 해갖고 매도 시점하고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 25%요. 25%요. 예. 원래 이제 목적이 단기로 한 10% 정도 생각을 하시고 편입을 하신 거라는 거죠. 네. 예. 단기간에 그 이상의 수익이 났네요, 지금. 기간도 예, 예. 상당히, 매수한 기간 대비한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2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수익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단기로 좀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상당히 지금도 견조한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주봉이나 좀 월봉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지금 올라온 20% 정도 수익을 저는 다 챙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한 절반 정도만 좀 수익을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뭐 22,000원 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더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현재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화면을 지금 TV를 이렇게 전화를 하면 TV를 못 보시죠? 아니요, 볼 수 있어요. 그러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 이 파란색이 계속 기관의 매도인데요. 연기금 측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만 또 이 개인들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도세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앞으로 뭐 추세적인 상승 부분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부분 이상이 없습니다만 분명히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단기간 어느 정도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20% 정도 수익 단기간에 났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적인 부분은 상당히 충분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해 휴비츠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중국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제가 조금 더 그러면 전화를 끊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해 휴비츠의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안경 시장 같은 경우 상승의 어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당 그러한 안경점의 수를 보면 5,000명당 안경점 한 곳 이러한 수준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4만 명당 한 곳 이렇게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보다 상당히 지금 안경점이 부족하다는 상황인 거죠. 인구 대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경점용 그런 자동 검안기라든가 렌즈 검사기 이러한 부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박스권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고 추세도 문제가 없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좀 제안을 해드리면 두 가지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든 물량을 보유를 하시면서 21선 기준을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을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더 좀 끌고 가보시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 혹은 21선이 길게 이탈되는 긴 음봉을 맞는 그러한 음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수익을 조금 그렇게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문자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SK 하이닉스를 매수가 29,200원에 7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간에 매수입은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과연 이게 언제쯤 크게 반등을 할지 속 시원하게 최명성 멘토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SK 하이닉스가 좀
팍팍 가야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예의를 먹이고 있죠. 이게 보면 차트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좀 가야 되는데 가다 내리고 가다 내리고 가다 내리고 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뭐 3세판이라고 했는데 네 번째니까 이제 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시황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고 삼성전자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갈 수 있습니다. 차트상 여기 21선인 28,000, 한 29,000을 지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예, 주봉을 보면 전고점 와서 좀 돌파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기간 조정인 것 같아요. 기간 조정. 그리고 또 월봉을 보시면 이제 아주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가까이 보시면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찍고 이제 상승 추세예요. 이게 도지 모양으로 아주 얇게 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는 다 아니까 뭐 다른 설명 없고요. 일단 좀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상승 추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만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가 1차 전고점이 3950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에는 항상 부딪히는 그런 부딪히고 조정주고 가는 면이 있어요. 물론 강해 갈 수도 있지만 1차 31,0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2차는 그 주봉을 보시면 여기까지 간 적이 있죠. 37,400원인데 우리는 요즘 장도 안 좋고 하니까 한 35,000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비중이 70%인데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라도 100%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중은 너무 많고요. 상승 시 우리 선생님께서 현재 이익은 나 있으니까 상승 시 분할 한 30% 정도는 줄이시고요. 1차 31,000원, 2차 35,000원 보시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한 28,000원, 28,5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오늘 그 종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죠? 예. 네. 어떤 거를 갖고 계시죠? 삼성 SDI 하고요. 네. 현대제철 하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하고요. 또, 하이닉스 하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중이 예. 에이테크 솔루션 10%,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10%고 나머지는 좀 높은 편인데요. 5종목을 갖고 계신 거 맞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근 멘토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을 제가 지금 쭉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손실이 좀 상당히 크시고, 좀 고가에서 많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원치 않는 좀 장기 투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됐어요. 예,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종목별로 하나씩 좀 보면 어떤 점이 예. 어머니 좀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사실상 지금 종목의 매수가를 보니까 손실폭이 상당히 크셔가지고 딱히 지금 예.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상당히 좀 대응 예, 자체가 좀 이거를 그렇죠. 예. 어휘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그냥 좀 소위 말하면 물려버린 거예요. 물려가지고 지금 예, 대응 많이 자체를 못하는. 떨어져가지고 팔지도 예. 못하고 그렇죠. 그래 있었어요. 예. 한번 종목 하나하나 제가 좀 일단 좀 보도록 하고 일단 좀 제가 어머니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이라는 게 사실은 다 우리가 좋은 기업들입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을 보면 좋은 기업들입니다. 좋은 기업들인데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어쨌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는 주식이라면 사실은 좋은 종목에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좋은 종목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조금 투자의 시기에 문제가 있었고 그 종목이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았을 때는 항상 뭐 비중 관리라든가 종목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빠진다고 해서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가시면 좀 이런 좀 어려운 결과가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대한 조금 해결 방안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끊으시고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예, 자, 일단 에이텍 솔루션을 보면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지금 18,900원이에요. 18,900원. 이 동사의 지금 현재 앞으로의 성장 부분이라 삼성전자에서 분사되는 금융팀에서 분사되어 나온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앞으로 더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지금 현 주가의 흐름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신규 매수자들은 또 매수를 할 수 있고 뭐 이러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18,9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이죠. 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2011년도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2011년도에. 그래서 지금 한 2년을 지금 물려버린 거죠. 현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자리 자체가 매수한 가격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현 주가의 자리는 매도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손실을 확정짓고 나서 그 손실을 다른 곳에서 만회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이 종목 자체 현재 주가의 흐름이 보자면 매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보유를 하셨을 때 어디까지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1차적으로 10,000원 선 정도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0원 선 정도까지 되면 뭐 그래도 손실이 뭐 상당히 크신 구간인데요. 10,000원 선 정도까지 회복되는지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지금 20%신데 일단은 조금 그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도 없으시기 때문에 다 주식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시고 10,000원 정도 됐을 때 좀 더 해결책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해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8,000원. 현재 지금 반등을 주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매수가 138,000원은 여기까지 회복되리라는 거 올해 안에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안에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도 뭐 과연 가능할지 그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만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리신다면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반등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 반등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수급을 한번 볼게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도 약합니다. 현재 지금 뭐 기관도 매도를 하고 외인도 매도를 하고 해서 반등의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강한 반등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해철 같은 경우 만약에 조금 일단은 좀 좋지 못하고요. 매수가까지 회복되는 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좀 어느 정도 앞으로 이 보유한 기간 동안 더 보유를 해야지 회복이 될지 이 부분도 좀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80,000원 선 회복되는 장기 평선 회복되는 이런 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일단은 손실을 좀 더 줄여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일단은 좀 보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해결책이 좀 딱히 좀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손실이 크셔서 삼성 SDI 같은 경우 155,500원 이 종목은 자 이걸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약간의 좀 바닥을 형성하고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좀 부분을 좀 보면 현재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인들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사실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5,500원이라면 비중이 지금 20%신데요. 이거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을 손실을 좀 확정짓고 이 종목을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해서 단가 작업을 좀 해서 이 종목으로 좀 손실을 좀 만회해보는 이러한 전략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좀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해서 이런 막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능하실 것 같진 않아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자면 좀 판단은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삼성 SDI 같은 경우 현 구간은 매수의 구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추가 상승이 여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보유를 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신다면 혹은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조금 손절을 할 수 있으시다면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다른 종목을 좀 손절하시고 이 종목을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뭐 상담을 했던 종목이지만 뭐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은 우리가 30,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돌파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37,000원이죠. 지금 종목들의 지금 현재 흐름들은 다 현재 자리는 다 좋은 자리들인데
문제는 이제 매수가가 지금 너무 높아서 지금 37,000원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37,000원까지 올해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게 또 좀 미지수인데요. 3만 원은 저는 넘어간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 한 32,000원, 33,000원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도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이니까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마찬가지로 좀 손실을 좀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일부 비중을 좀 확정을 지으셔서 SK 하이닉스 같은 거 비중 확대를 좀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비중 확대를 하셔서 오히려 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 손실을 좀 만회하는 이러한 전략을 써보시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나중에 분명히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셔야지 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시다면 그냥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는 전략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43,000원에 지금 10% 보유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는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LED 쪽에 대해서 충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지금 메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는 좀 나오는 부분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이게 시원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계속 이렇게 좀 매일매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손실을 조금 확정질 수 있는 일부 비중을 해서 아까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단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작업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이 모든 종목들의 주가의 자리는 사실상 매도의 자리는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점검은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부 다 정리하신 다음에 새롭게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대다수의 종목이 지금 손실이니까 못 던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약한 종목만 다 갖고 계셨는데 또 고점에서 매수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잡아도 이거보다 못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던지고 새롭게 세팅하셔도 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현재 5종목 중에서 이제 IT가 3가지가 있고 근데 철강금속하고 이제 기계업종이 있는데 철강금속하고 기계 2개를 차라리 정리하시고 IT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 SK 하이닉스, 서울반도체 이쪽으로 차라리 추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안을 제가 항상 권유하는 편인데 말씀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고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못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안은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안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지금 차라리 이렇게 5개를 갖고 있지 말고 업종이 현재 탄력이 없는 것들은 이제 차라리 이제 던지고 옮겨 타자. 그리고 제가 서울경제TV에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계속 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철강금속은 거들떠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철강금속은 오를 이유가 없어요. 모멘텀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강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방위 산업이 좋아야 되거든요. 자동차, 조선, 기타 뭐 건설. 근데 철강금속 어쨌든 매도하시는 게 낫겠고요.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우량주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 좀 실적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다른 종목을 편입하시던가 아니면 5개 중에서 2개를 정리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제일모직예. 아, 제일모직이요? 예, 예. 네, 제일모직은 최명성 멘토께서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어디 사십니까? 예, 제일모직예. 제일모직이요. 제가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는데. 언제쯤 사셨어요? 예. 한 달 됐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아침 방송에서 추천 한번 한 것 같은데 혹시 제 방송 듣고 사신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상 한 달 전에 아침 방송에서 제일모직을 한번 추천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사셨나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 어떻게 팔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수익 나면 길 가다 만나면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예. 예. 제일모직은 회사도 좋고 실적 좋은 거 다 아시죠? 예, 예. 예, 지금 방금 좀 봤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2.4%입니다. 지금 수익 나는데 여기는 다시 매수 구간, 매수 들어가도 좋은 위치예요, 현재. 그래서 아직 들고 보유하셔야 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좀 끊어주시겠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젤모직은 케미칼, 전자재료, 패션 부분을 주요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고요. 재무제표 잠깐만 봐드릴게요. 제가 그때 추천할 때가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매출액이 3년 전에 5조 1천억, 5조 5천억, 작년에 6조였습니다. 6조. 그리고 비약적으로 작년 2년 전에 영업이익이 2,200억인데 3,200억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유보율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1,159%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좋고 여기서 제 상승 추세라서 제가 그 아침 방송에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운이 좋게도 잘 사셨네요. 우리 선생님께서.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자, 1차가 10만원을 보십시오. 웬만한 종목들은 10,000원 이하짜리는 10만원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가격인데 10만원 오시면 딱 10만원에 파시지 마시고 98,000원이나 99,000원에 절반 매도하시고요. 2차 상승 자리는 105,000원입니다. 105,000원. 그래서 만일 우리 선생님께서 2천만원 사셨으면 98,000원이나 99,000원에서 1,000만원 파시고 나머지는 한 105,000원 분에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잠깐만요. 93,50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선생님께서 수익이 나 계시는데 여기 21선, 61선 지지한 여기 이 라인에서 93,500원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 NC 소프트요. NC소프트요? 예. 네, NC소프트는 김영근 멘토가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NC소프트를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수익 구간이신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 아니, 예. 제가 24일날 그 IT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팔고, 예. NC 소프트를 16만 7천 원에 예. 80%를 매수했어요. 화끈하시네요. 막 80%를 비중을 예. 실어버리셨네요. 예. 차트를 보니까 그 밑에 쌍바닥에서 올라오고 주 5일선에 딱 앉혀 있어가지고 예. 좀 좋아가지고 좀 샀어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 되는가. 일단은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아마 추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장기로 좀 보고 가시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장기로? 아니 장기요. 그러니까 장기로 길게요? 장기로. 장기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에도 게임이 지금 많이 한다고 하고 좀 멀리 한번 바라보려고요. 그리고 좀 지금 보면 한 40만 원간 간 주식인데 지금 보면 반 토막 더 났는데 아무 못 가도 좀 한 20 몇만 원 좀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올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보려고. 한번 장기적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장기보다는 조금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장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매수한 좀 기간 대비한 수익률 부분이라든가 수급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날 때는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기로 만약에 보신다면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삼성전자를 장기로 계속 좀 더 들고 가셨다면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조금 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16만 7천 원이면 수익 구간이신데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실적도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임 리니지에서 그 아이템 판매가 계속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이 부분이 중국에서 5월 7일 날인가요? 베타 서비스를 실시를 하게 되죠. 중국에서 흥행 부분 이 부분도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수급을 좀 보면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 기관이 먼저 사실은 먼저 샀었고요. 15만 원대, 14만 원대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고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다시 매수를 좀 유입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강한 이러한 상승도 기관, 연기금에서 좀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제 흥행 여부 이러한 부분과 이 동종목이 사실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은 이제 모바일 게임 산업 자체가 모바일 게임 쪽으로의 어떤 변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현재 지금 모바일 게임 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과연 이제 가시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중기적인 중장기 관점에서도 바닥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도 잘 하셨고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흐름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에서 흥행 여부 이러한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기대감이 좀 빠르게 반영되면서 한 20만 원 선까지 단기간에 올라온다. 그럴 때는 한번 수익을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들고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한번 방향을 정해버리면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완전히 하방으로 좀 정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이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승으로 돌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락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 압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 한 20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후에 현재 수급이라든가 그 상황을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죠? 네, 현대중공업요. 현대중공업이요? 네, 22만 3천 원에 20%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최명성 멘토께서 한번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마음고생 많으시네요. 나도 많이 기다리다 잠이들 뻔했어요. 예. 그래요, 예, 좀. 22만, 이거 왜 사셨어요? 뭐 때문에 사신 겁니까? 이거, 낙폭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예. 이제, 한마디로 그냥 많이 빠졌다고 산 거죠, 뭐. 예, 그래서. 업종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예. 많이 빠져서 샀더만 더 빠져버리네. 예,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일봉상, 잠깐만요. 예, 주봉상, 월봉은 좀 바닥을 짚고 있는데, 지금 세계 경기가 불황이라 중공업주나 해운주가 좀 안 좋아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화 끊으시면 제가 잘 도표적으로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래, 저거, 손절가를 좀 정해주시고요. 손절가는 19만 원입니다. 일단 이제 또 주무시면 안 되니까 19만 원은 무슨 일 있어도 손절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 심리가 이게 최저가가 18만 7천 원인데요. 18만 7천 원 가도 팔 것 같아도 못 팝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19만 원이면은 19만 원 정도 왔을 때는 미련 버리고 다 파시든지 아니면 절반이라도 파시고 나머지 그 최저가가 현재 18만 7천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때는 다 던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는 좋은 회사고 다 좋은데 지금 그 경기의 시황이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제가 뭐 도표라든가 재무제표 잠깐 봐드리겠으니까 전화 끊고 좀 기다리세요. 네. 그렇죠. 네네, 감사합니다. 회사로 봐서는 뭐 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정몽주 씨 그 관련 회사죠. 배도 잘 만들고 뭐 세계적으로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 부분 해상 구조 뭐 그런 회사입니다. 뭐 재무제표 아주 좋아요. 뭐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도 한 4,000% 정도, 4,700% 나오네요. 근데 지금 바닥을 찍긴 찍었는데 좀 역배열을 보이고 있어요. 역배열을. 그래서 좀 난감한데요. 제가 분봉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분봉. 현재 60분봉은 약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있고 30분봉, 10분봉도 약간 좀 상승 추세네요. 그래서 이 주식 일봉으로 보면은 조금 좀 부담이 가는데 분봉으로 보면 약간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1차
제가 그 목표가를 전부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상황이 전환이 돼서 상승한다면 1차 20만 8천 원입니다. 2차 딱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22만 3천 원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부터 좀 추세가 반전이 돼가지고 1차 20만 8천 원이 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2차 우리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금액 22만 3천 원이 오시면 일단 매도하십시오. 왜냐면 방향이 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현재 그 IT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제약주라든가 좋은 주식이 상승 추세이면 그쪽으로 가야지 안 가는 것 붙잡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세월만 가고 손실은 손실대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손절가 19만 잘 지켜주시고요. 1차 20만 8천 원, 2차 22만 3천 원 왔을 때 일단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일단 손실 10% 나는데 요즘 상황에서 10%는 큰 손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 제가 목표가 잘 설정해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전화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제 신대양 재지인데요. 아, 신대양 재지요? 예. 네. 매수가가 31,000원인데, 예. 네, 그럼 신대양 재지는 김영근 멘토께서 답변해 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매수가가 31,000원이시라고요? 예, 예.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시고 딱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네요, 최근에. 예. 음봉 나올 때. 음봉 나올 때. 예. 매수를 하시는 어떤 좀 이유,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너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매수하셨어요.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예, 그 방송에서 추천 듣고요. 예. 그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그 매수가 들어오고 펀더멘탈도 보니까 뭐 양호한 것 같아갖고 했는데. 예. 근데 방송에 추천이 그때 31,000원 그때 정도 나왔나요? 그 한 2, 3일 전에, 예. 2, 3일 전에 제지 업종이 그 골판지 폐지 가격이 인하되고. 예. 또 그 홈쇼핑이나 이런 데 매출이 되면서 앞으로 전자결제하고 골판지가 올해 괜찮다고. 네. 추천하고 한 10% 정도는 오른 상태에서 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한 2, 3일 머뭇거리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한 게 그 차트상으로 내가 이제 잘 못 보지만 이제 이게 자꾸 이게 정체돼 있길래 지금 행보를 한 일주일을 하길래 제가 외인들하고 이제 그 수급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외인들은 계속 소량이지만 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해갖고 그 차트상으로 잘 못 보지만 이제 제가 오늘 그 전화 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딴 거 말고 그 차트상으로 좀 그 MACD 오시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스토캐스틱하고 볼린저 밴드하고 일목균형표 요 각도에서 한번 좀 시원하게 좀 풀이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애람되지만 이렇게 못 보지만 일단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매도 시점이 지난 쪽으로 나아가고 불안해갖고 전문가님들의 그 고견을 한번. 근데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그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제가 보는 그러한 뭐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사용하건 간에 뭐 결론은 하나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표를 사용하셔도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조지표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후행성입니다.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또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좀 저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이게 지금 신대양 재지가 아직 1분기 실적 발표가 안 했죠? 1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죠. 이게 어떻게 좀 뭐 작년보다 좀 좋게 나올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뭐 재지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아세아 재지, 테림포장, 동사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상당히 작년에 실적이 좀 좋았었고요. 앞으로 지금 그러한 산업적인 부분을 봐도 현재 지금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원재료 가격 자체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때 이제 추천 방송에서 나왔다고 했었는데요. 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약간 눌림 주고 다시 상승을 했죠. 현 구간은 지금 다시 한번 약간 숨고르기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여타의 그
제지주들의 흐름을 보면 뭐 아세아 제지 추세 상승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태림 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 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대양 제지 같은 경우도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23,000원에서 31,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리가 나타난다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땐 당분간 약간의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박스권의 흐름이니까요. 손절가만 28,000원만 이탈이 안 되면 보유를 좀 해보시고 한 차례 더 어떤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변동이 나타날 때 그때 한번 잘 수익 실현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상담 다 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다음 주 전략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 증시가 맹렬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전일 22 금리 인하 및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증시 상승 마감하였고 S&P 500 지수는 다시 최고가를 경신하였는데요. 금일 역시 미 고용지표 호재로 인해 기분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는 16만 5천 건의 증가를 보이며 전월에 약 2배가량의 수치를 보였고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업률 또한 7.5%를 기록하면서 4년 최저치를 기록,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16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폭 확대하고 있고 현재 미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증시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미 비농업 고용지표로 인한 경계감으로 보합권으로 출발한 유럽 증시는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그룹이 실적 부진에 4%의 급락세를 보였지만 아디다스의 실적 호조와 특히 프랑스 철강 업체인 발루텍이 실적 호조로 10%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를 지지하였고요. 미 고용지표 발표 후 일제히 상승 전환,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1% 이상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으며 독일은 1.8%, 영국은 1.1%, 프랑스 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가 상승하면서 야간 선물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승하고 있나요? 예,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22 금리 인하와 미 지표 호재로 주간장 상승 흐름에 이어서 야간 코스피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 후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으면서 현재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이는 가운데 약 0.7%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주 전략가 종목인데요. 시간 관계상 또 중요한 게 종목이니까 종목만 하나씩 먼저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최명성 멘토께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요즘 그 통신주가 센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표를 보시면 현재 그 개인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현재 LG U+가 한 37%가 나왔는데 SK 브로드밴드는 약 10%가 나왔습니다. 11%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정 주고 다시 한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200원에서 5,600원 사이 하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6,000원. 예상 수익이 한 12% 되겠는데요. 손절가는 5,100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께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예,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신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자동차의 그 내장재, 그 표면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우드그라인드라든가 이러한 업체인데 현대차 계열 그쪽에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그러한 기업이죠. 앞으로 향후에 더 추가적인 그런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 쪽에서의 어떤 판매 호조 부분 그리고 현재 지금 PER상으로 밸류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길게 좀 보시면 뭐 거의 지금 바닥을 턴하고 있는 이러한 국면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전일 종가 12,65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기원해 가겠습니다.
네, 김영근, 최명성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